월급은 진짜 9to6 할 때는 170. 월급 이상을 찍은 거는 진짜 제가 시작하고 바로 그 다음 달이었어요. 와. 바로 그 다음 달에 매출이 1,000만 원이고 월급 말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안 거예요. 나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때 많이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공무원 퇴사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저 지금 이제 4년 거의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도 안 나실 것 같은데. 제가 5년 동안 일하고 관뒀으니까 일한 정도만큼 이제 됐네요, 거의.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하루 일과들이 좀 어떻게 됐을까요? 맨날 똑같았죠. 부서에서는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제가 있었던 그 직렬이 교대 근무를 또 많이 했어요. 좀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막 공무원이 막 되고 싶은 마음은 네.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좀 기대를 갖고 이렇게 공무원을 하게 됐을까요? 남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공무원이 꿈인 경우 많아요. 왜냐면 안정적인 거. 사실 공무원만큼 여자한테 좋은 직장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만족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월급이 어느 정도였어요? 월급은 진짜 9to6 할 때는 170. 교대 근무할 때는 야근 수당 붙으니까 그래도 200 조금 넘게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5년이라고 한 1,000만 원 모았나? 저희는 막 전국적으로 뿌려진단 말이에요. 일하는 곳이. 사실 자취하면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월세 나가고 밥 맨날 사 먹게 되고 거의 170이라는 돈이 한 번에 그냥 다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소비를 최대한 줄이자. 최대한 쓰지 말고 10,000원 챌린지, 0원 챌린지 이런 거 하면서 돈 안 쓰고. 근데 주변에서는 사실 공무원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엄청 좋아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진짜 좋아하죠. 그 모르는 사람들 붙잡고도 그냥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우리 딸이 공무원 됐다 이번에. 안 물어봤는데 아무도. 의사랑 변호사 판검사한테 제가 시집갈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생각하는 거랑 대표님 안에서는 되게 고민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랑은 성향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좀 나대는 거 좋아하고 남들한테 인정받거나 남들한테서 오는 피드백에서 되게 좀 기쁨을 느끼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었죠. 그냥 조용히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랑 좀 안 맞지 않았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실 뭐 직장 만족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그냥 돈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직장인으로는 진짜 좀 답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시점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부업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그때 먹방이 확 유행하기 전에 먹방을 했다고요? 먹방이랑 막 무슨 ASMR 제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를 막 찍었어요. 막 어디 두들기고 막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게 걸린 거예요. 그게 걸리면서 제가 저기 멀리 유배를 당하게 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제 회사 다니기가. 이거는 내가 빨리 어떻게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갖고 빨리 퇴사를 하던가 해야겠다. 그때 그렇게 결심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사업 아이템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 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당연히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오프라인은 제가 만약에 여기다 가게를 차려요. 그럼 나의 타겟은 여기 주변 사는 사람 몇 명분 뿐이잖아요. 많아야 뭐 10,000명, 20,000명 되겠죠. 근데 온라인은 전국이니까 타겟을 넓히면 사실 더 크게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으로 망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 첫 수익이 발생됐을 때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첫 수익을 얻었을 때가 진짜 제가 잊지 못해요. 내가 월급 말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안 거예요. 나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돈을 벌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많이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평생 공부밖에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공부, 사무직 이런 거밖에 안 했던 사람이 물건을 올려서 여기서 주문이 들어오는 약간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게 일반인들도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 처음 받았어요. 대표님 별명이 이제 월천버는 진우잖아요. 네. 결국에는 부업으로 월급 이상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월급 이상을 찍은 거는 진짜 제가 시작하고 바로 그 다음 달이었어요. 와. 바로 그 다음 달에 매출이 1,000만 원이고 네. 거의 마진 30% 정도 해가지고 300 얼마 정도 벌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회사 바로 관둘 것 같은데. 제가 월 1,000만 원이라는 그 순수익을 찍었을 때 바로 사람들이 퇴사를 생각을 한 줄 아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월 1,000원
월천을 찍고서도 이게 뭐 3개월, 6개월 계속 될 건지 아닌지 사실 확신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계속 해야겠다 그랬다가 문득 막 일기를 쓰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월천을 찍어서 이제 6개월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했는데도 내가 왜 못 나가고 있지? 계속 생각하는데 모든 것에 답을 내려봤을 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여기 사람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여기 나간다고 망한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모든 이유를 다 달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 시간을 다 아껴가지고 뭘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퇴사를 하고 나서는 사실 그때부터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어땠어요? 왜냐면 이게 돈 관리도 해야 되고 비용도 나가고 뭐 사대보험이나 이런 거에 다 적용도 안 됐을 건데. 바뀌죠. 네. 맞아요. 그 대출 같은 게 안 나와지는 거예요. 아. 제가 여기 뭐 이사 올 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어야 됐는데 제가 직장이 없는 걸로 나오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소득이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세 대출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깨달았어. 내가 이제 직장이 없고 이렇다는 게 나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가 있구나. 주변 반응은 좀 어땠어요? 이게 사업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친한 친구들은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일반인이 이게 사업으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제가 월천 버는 디노로 유튜브를 한다는 걸 알았을 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월억 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웹이나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얘가 진짜 돈을 그렇게 벌고 있구나를 이제야 안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도 그 당시에는 네. 월천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성이 좀 없다라고 맞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때는 제 오로지 목표가 월천이었거든요. 월천 찍으면 나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월천이 되게 비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월천은 쉬운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들이면 할 수 있는. 네,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월천 정도인 것 같거든요.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 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저도 생각 못했죠. 절대. 퇴사를 딱 결정하고 네. 공무원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딱 그때는 당시에 어떤 생각들이 좀 들었을까요? 그때 뭔가 내가 이제는 다시는 공무원증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막 찍어놨었고 나중 가서 내가 언젠가 이거 나 공무원 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막 사진을 찍어놨고 거기로 들어가는 길이 통쾌했어요. 나 했다. 네, 공무원증 반납하러 가는 길에 난 누구 제발 만났으면 좋겠다. 내 유튜브 한다고 뒤에서 이렇게 끽끽댔을 그런 동료들이 내가 지금 퇴사하는 거 딱 봤으면 좋겠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봤어요. 진짜 요즘에 저는 비닉빈 부익부 이거에 되게 꽂혀 있어요. 가난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계속 강화가 돼요. 계속 가난해지는 선택들을 하고 있었었고 지금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부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더욱더 이제 발전적인 얘기만 하니까 더 저는 잘 될 일밖에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전문가들 막 이렇게 다 모여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이라든지 이제 막 성공했다는 사람들 유튜브에 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너무 내 자신이 너무 작거나 무조건 퇴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직장이 더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좀 더 큰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사람들의 부류가 너무 다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자기 인생이 계속 불행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꿈이 있거나 아니면 돈을 좀 더 벌고 싶거나 생각이 조금이나마 들면은 제발 그 유튜브 이제는 그만 찾아보고 뭐라도 하나 정해가지고 좀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찾다가 그냥 끝나요. 공부하는데 재미만 느끼지 말고 진짜 돈이 되게끔 빨리빨리 만들어보고 안 되면 치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하고 공부만 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없다. 오늘 이제 퇴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퇴사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한 이야기들을 살짝 들은 것 같아요. 네. 다음 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거예요? 이게 뭔가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안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직장인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저는 어떤 루틴으로 이제 뭐 일을 하며 그리고 진짜 퇴사를 해서도 진짜 괜찮은지 퇴사를 해서 어떻게 삶이 지금 굴러가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꿀팁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섞어가지고 가감없이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편에는 제 일상을 또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